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가 없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단 한 명이라도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유튜브 보이스피싱 백신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복 6회 시리즈 중 제6편 2부입니다. 먼저 준비서면의 형식과 내용, 피고의 항변에 대한 대응 방법, 준비서면의 작성 방법과 포함할 내용을 보시고 구술 변론 시 법정 내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 구술 변론의 절차의 흐름, 구술 변론의 전략적 활용 방법 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준비서면은 무엇이지요?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공격과 방어를 위해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주장과 입증 방법으로 상대방 항변을 반복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억울한 감정만으로는 아무리 반박해도 증거로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판사가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주장하는 내용은 변론 기일 전에 서면과 증거로 판사의 의문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의 항변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인 주장과 증거로 나에게는 그런 책임이 없다는 항변을 하겠지요. 판사가 알아서 판단해 주겠지라고 기다리는 것은 스스로 패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피고의 답변 중 부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는 재항변을 해야 합니다. 변론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미리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변론 기일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구두만으로는 내 주장을 효율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변론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미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과 입증을 판사의 머릿속에 미리 각인시키려고 구두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준비서면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가요? 쟁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부분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내용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겠지요. 억울한 감정만으로 재판을 이길 수가 없으며 주장과 입증으로 판사를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양식이 별도로 있는지요? 양식은 제한이 없으나 판사가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는 휴면 명조, 줄간기역은 200%, 문서 제목은 20포인트, 목차 제목은 13포인트로 진하게 하고 내용은 12포인트로 합니다. 준비서면은 얼마나 자주 내는 것이 좋을까요? 변호사에 따라 다르지만 하고 싶은 주장이 있을 때마다 자주 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 명의 판사는 대략 100건 정도 사건을 요약하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으므로 준비서면을 자주 내는 측이 자주 내지 않는 측보다 유리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변호사협회에서도 준비서면을 30페이지 이하로 써주고 각주도 적게 붙여달라는 입장입니다. 준비서면 작성 예시를 보여주시지요. 먼저 사건 번호, 당사자 이름을 기재하고 12포인트로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라고 문서의 취지를 기재합니다. 본론 작성 시 제목은 13포인트로 내용은 15포인트로 작성합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 항변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두 번째로 항목을 바꿔 각각의 항변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목차로 간략히 정리하고 단락을 바꿔가면서 피고의 항변이 왜 부당한지 구체적으로 논리와 증거를 전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결론을 쓰고 피고의 항변은 부당하므로 배짝하여 주시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라고 적습니다. 이어서 입증 방법의 제목을 달고 줄을 바꿔서 입증 방법에 각 번호를 붙여서 제출합니다. 도장이나 사인으로 서명하고 전자소송할 때는 제출인이 특정되므로 도장 찍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해서 로그인하고 서류 제출, 자료 찾는 민사 권한 자료, 준비서면 순서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쪽 기재는 판사와의 원활한 소통에 유리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때 판사의 질문에 몇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고
입증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면 원활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구술변론이 무슨 뜻인지요? 민사재판은 공판중심주의, 구도변론주의, 당사자주의가 기본 원칙으로 원고와 피고 또는 각 선임한 변호사가 변론기일 법정에 출석해서 공격과 방어를 구술로 합니다. 법정 내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나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7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하십시오. 집중력이 하락되어 변론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판사가 당신이 재판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자 쓰기, 다리 꺾고 앉기 등 사법개혁과 타인에 대한 기본적 존중을 하여야 합니다. 법정에는 물이나 물통 등 액체를 가져갈 수 없고 위험한 물건은 소지할 수 없습니다. 변론 대기 중 법정 내 잡담은 금지해야 합니다. 판사의 소송지휘 내용은 해당 사건 심리에 중요한 부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판사의 소송지휘 내용을 반드시 경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면 나에게도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판사님,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 준비한 것이 있는데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발언권을 부탁하면 거절하는 재판부는 거의 없습니다. 변론기일에 수많은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압축적이며 진정성 있게 미리 준비해서 일목요연하게 진술을 마치면 좋습니다. 구술변론의 절차의 흐름을 알고 싶습니다. 구술변론 절차의 흐름을 잘 몰라서 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므로 절차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내 방청석에 앉아서 재판 순서를 기다립니다. 두 번째, 판사가 사건 번호를 호명하면 답변하고 나가면 됩니다. 세 번째, 재판부 판사가 출석 당사자 확인을 하고 앉으세요 라고 하면 앉으면 되지요. 변호사가 아니면 신분증을 확인하니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현재까지의 소송 경과를 정리합니다. 준비 서면의 제출 및 상대방 송부, 수신 여부, 변론기일 경과와 변론기일 내 소송 진행 상황 등이 정리하는 내용이 됩니다. 다섯째, 판사가 소송지휘를 합니다. 준비 서면의 취지에 대한 질문과 보충 설명, 내용 확인, 법적인 쟁점 정리, 질문에 대한 답변 등과 원고 측 주장, 피고 측의 반박 내용을 설명하고 주장과 반박에 대한 입증 자료 제출 여부와 입증 방법을 정리하지요. 이어서 판사가 향후 변론 진행 방향에 대한 고지 및 설명을 합니다. 다음 변론 기일 전까지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주장과 반박에 대해 제출할 서면과 입증 자료를 고지하고 설명합니다. 7번째, 판사가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 고지합니다. 구술변론의 전략적 활용 방법을 말씀해 주시지요. 민사재판 변론 절차는 단순히 원고의 억울함이나 피고가 갖는 모함을 해결해 준 절차가 아닙니다.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쟁점에 대해서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법적 쟁점 주장을 입증할 증거에 집중하고 준비서면에 기재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 주장하고 증거로 입증하면서 판사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전략적 방법도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진술에는 반드시 그 취지가 특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피를 토하고 울어도 법적 쟁점과 연결되지 않다면 효과가 없고 연결되어도 입증 자료가 없으면 패소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진술에 그 취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판사의 질문은 억울한 사정은 알겠는데 그렇게 말한 취지는 무엇이고 입증 자료가 있나요? 라고 하면서 재판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피고 측이 몇 월 며칠자 서면으로 어떠한 취지로 어떤 내용을 주장했는데 피고의 그러한 주장에 대한 입증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과거 행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 명확한 진술이 됩니다. 반드시 준비서면을 많이 읽고 사건의 흐름과 소송의 경과를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최근에 판사가 준비서면의 주장을 물어보고 입증 내용을 물어보며 판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가 있는가 보충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두 변론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강하게 다투는 사건일 때 피고가 반박하는 쟁점에 대해서 원고가 명확한 논리와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면 변론의 인상이 좋게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송 결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판사는 원고 측의 주장이나 피고 측의 반박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거에 의한 누구의 주장이 명확한가를 판단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증거서류 입증 계획을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판사가 A 정점에 대해서 양 당사자의 의견이 다른데 원고 측은 이 정점에 대하여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변론 기일에 참석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미리 확보해둔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 어떠한 증거 신청을 할 것인지 계획이 작성되어 있어야 하고 미리 머릿속에 체계화시킨 후 변론 기일에 참석해서 피고가 다투고 있는 A 부분에 대하여 증거 신청을 해서 저희 주장을 입증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해야 판사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추가 입증을 요구하는데도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로 판사님이 어떻게 잘 판단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답변했다면 이 재판 패소해도 좋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증 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 원고 측에서 입증해야 할 것을 제출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사 요구 시 반드시 명확하게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 신청은 가능한 변론기일 일주일 전까지 제출하여 재판부에서 신청한 증거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증거 신청을 하면 재판부가 채택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어렵고 때로는 채택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 신청 방법으로는 사실조회, 문서제출 명령, 문서송부 촉탁, 감정, 검증, 금융거래 내역 조회, 과세정보 조회 등이 있습니다. 어떤 증거 방법을 선택하고 어떤 내용으로 증거 신청을 해야 하는지 선택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증거 신청에 대하여는 법률적 자문이나 상담을 받아서 해야 승소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구술 변론의 전략을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변론기일 출석 전에 준비 서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쟁점 사항에 대하여 내가 주장했던 내용과 입증하기 위해 제출했던 증거를 알고 소송 진행 경과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변론기일 출석 전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 입증할 것인가를 미리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숙지해서 판사가 입증 계획을 질문했을 때 원활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3부에서 민사 소송 제기 목적 달성 후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고 돈을 실제로 받아내는 절차인 채권, 추심 절차 등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시고 6-4편 제3부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